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언제나 듣던 말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알던 말이고 하니까 우리 두뇌는 그거를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음. 그래서 그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이걸 정말 깊이 있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이 전달자들의 숙제인 거지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조금 이상했으면 좋겠다. 이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고개가 뭐지? 이렇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 두뇌에서 그거에 관심을 한번 가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서 결론에는 별로 이렇게 좀 걱정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게 없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도박인 거죠, 저는. 이상하게 들려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생각을 할 기회가 돼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하시든지 아니면 이상해서 에이 안녕 이렇게 멀어지든지 저는 도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드렸던 이제 말씀 저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의 행동이 생각으로 많이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게 이제 뇌 구조하고 뇌의 속성 이런 거 다 파악해 보면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변형계의 이 방향의 해석대로 우리 행동이 따라가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 생각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생각을 아무리 책을 아무리 읽어도 위로는 될지언정 내 행동에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은 언제나 적어도 51대 49로 무조건 감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정을 잘 다루는 걸 좀 하고 계셨어야 해요. 그래야지 진짜 내 행동에 변화가 필요할 때는 감정을 계속 다루셔야 돼요. 근데 감정이 내가 불편할 때 편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편한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이 예전에 제가 흙탕물 얘기 해드렸나요? 흙탕물? 흙탕물 비유 해드렸었나요? 그때? 들으셨죠? 예. 네. 연희님께서 들으셨대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흙탕물이 뭐냐면 우리가 흙탕물이 막 지저분해요. 뿌옇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사고, 이성의 뇌가 작동하는 이 뇌를 가진 고등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된 뇌예요. 그래서 흙탕물이 막 일면 흙을 찾아 제거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세요. 근데 흙이 안 찾아지는 게 삶이라는 걸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흙이 잘 안 찾아지더라. 그리고 흙을 찾아도 흙을 못 빼기도 하더라. 너무 건져지지가 않더라. 물에 너무 녹아서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흙탕물을 그러면 좀 좋게 만들려면 흙을 뺄 게 아니라 물을 더 집어넣으시면 그것도 방법이죠. 물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끊임없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 불편하니까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생각을 억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이 정도 좀 살아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말 막 해봐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네. 이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심리치료 좀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 긍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독이 되는 긍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거 공감 영역에서 생각하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시는데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나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네,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그냥 데리고 가려고. 맑은 물을 난 지금 막 집어넣어야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불편한 감정이 이게 흙이거든요. 불편한 감정. 네. 어떤 때는 이걸 해소하는 게 먼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불편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상대방의 반응은 더더욱 정확히 아실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막 짜증낼 때는 야, 너 되게 불편했구나. 야, 너 장난 아니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랬어? 그 정도인 줄은 몰랐지. 야, 너 어떻게 견뎠냐? 힘들었겠다. 와, 너 짜증 장난 아니었겠다. 이렇게 계속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인데 이게 뭐냐면 불편한 상태에 있는 감정을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걔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괜찮을 거야. 긍정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이제 턱식 그 긍정이다 이렇게 해서 독성이 있는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영어 공부하는 것이죠. 턱식입니다. 턱식. TOXIC. 턱식. 독성이고요. 그리고 긍정은 positivity. positivity예요. toxic positivity. 이거 문제가 됩니다. toxic positivity. TI 뭐죠? VITY. 네, 턱식입니다. 턱식. 톡식 얘기한 게 조금 더 해드릴게요. 톡식에 이제 쓰이는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제 영어도 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삶에 제가 많이 써요. 흙탕물일 때 흙을 생각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흙을 제거할 때 제거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흙으로 제거하려고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맑은 물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그래서 친구분이나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할 때 잘 될 거야 이렇게 볼 때 상대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거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맑은 물을 계속 부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애가 좀 멀뚱하고 그냥 반응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턱식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흙탕물로 가셔서 흙탕물에 흙을 계속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 수미님이 이제 전 이제 이렇게 번개로 잡히잖아요. 날짜가. 이틀, 3일 전 뭐 이렇게 잡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요 최근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좀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S와 S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S와 S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첫 번째 S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 두 번째 S는 셀프 케어, 스스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케어, 그 셀프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셀프 케어가 좀 시간 날 때 뭐 이렇게 럭셔리하게 명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생존과 직결이 된 겁니다. 이제 35쯤 넘으시면요. 이제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가두는 이 몸인데 얘가 소화시키는 게 느려져요. 우리가 음식물 소화시키는 그 대사의 속도만 느려지는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것도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몸에 쌓일 겁니다. 젊어서는 뭐 몇 시간 앉아도 괜찮은데 뭐 나이 드니까 힘들다 이런 건 지금 사인이에요. 그래서 셀프 케어, 그 본인을 케어하는 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다 돼야 됩니다. 피지컬, 신체적으로 케어하는 거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세요. 그죠?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 거의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 아니어도 돼요. 유튜브에 선생님들 진짜 많으시고요. 책도 정말 많고요. 굳이 뭐 내용을 전달할 거면 굳이 이 귀한 시간에 뭐. 네. 내용을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가지고 갈 건가. 이거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그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좀 골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셀프 케어를 할 때 피지컬 그 건강, 그 신체 건강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정신건강 사실 좀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셔널이라고 하는 거죠. 이모셔널한 파트. 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넘어가면 이제 뭐 spiritually 해서 이제 영혼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존재감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그 포스트잇 붙이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될 활동이 있으면 제가 육아 기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뭔가 행동 변화를 해야 될 때도 그렇고 포스트잇 딱 일주일에 하나씩만 집에 3군데에 붙이게 교육을 드려요. 까먹지 마시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걸 까먹어서 문제인 나이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문제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계속 까먹어서 문제인 거야.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딱 하나만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부모님들이고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딱 하나만 하시는데 이제 요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셀프 케어 할 때는 내 신체에 대한 체크 한번 해야 되고 내 감정에 대한 체크, 이게 다 건강의 요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영혼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존재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넘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정신건강 그리고 신체건강 이 2개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서 그걸 포스트에 적으셔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1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1분 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이번 주에 나 신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이번 주에 내 감정, 내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이 몸에 쌓아두고 계속 그냥 가져가고 있나 아닌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2가지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굿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 몸에 오는 모든 자극은 사실 스트레스예요. 우리 뇌는 생존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인지 수준으로 가고 정서인 뇌 수준으로 가면 지루한 걸 또 싫어하니까 또 새로운 걸 원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발동하고 가장 힘이 센 건 생존에 위배되는 일에는 무조건 제일 먼저 작동을 해요. 자, 생존에서의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 안정이에요. 안정. 그래서 변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자극이든 무슨 자극이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이 안정된 거를 흐트러뜨리는 거는 모두 다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극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뇌과학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근데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스트레스가 조금 이렇게 시작된 거는 굿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몸에서 이제 코티졸,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고요. 그런 것들에서 보호할 수 있게 베타엔돌핀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나와요. 자, 근데 초반에 코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거 나오면요. 이게 집중력을 좀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야, 다음 주 시험인데 이래가지고 공부하면 3주 전에 공부할 때는 좀 다르게 집중이 조금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아주 약간의 긴장도를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성취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제일 처음에 오는 자극은요. 좋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발전이 되게 해주는, 성장으로 이어나가는. 자, 근데 그 다음 단계 스트레스가 뭐냐면 참을 만한 스트레스다. 그래서 tolerable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참을 만한. 근데 조금 불편한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심해졌다. 자주 와서 장기전이 됐거나 충격적인 게 됐거나 사실은 이제 충격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독성 스트레스라고 해서 턱식 스트레스 레벨로 갑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제 3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첫 단계는 굿 스트레스. 2번째는 참을 만한, 좀 불편하고 참을 만한 tolerable. 그리고 마지막이 toxic, 독성인데요. 독성이 되면 이제는 이제 뭐 의학 이제 전문가들 이제 개입해야 됩니다. 독성은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뭐를 다뤄야 되냐면 이 중간의 단계, 2단계가 오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건들,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건들은 전부 다 톨러러블 레벨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해결을 안 하시면요, 이게 이제 톡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중간에 이 참을 만한 스트레스 이 단계를 굿 스트레스로 낮추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셀프 케어에 대해서 이게 신체적으로 어디 불편한 데 없나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 스트레칭 좀 해줘야 되고 여기 좀 마사지 좀 해야 되고 여기 좀 아유 나 한 30분 동안 뜨거운 욕조에 좀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런 짧은 액션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이 전두엽이 가장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잡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이뤄야 되는 성취,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잔뜩 쌓아놓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면 이건 계속 그냥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신체에 대해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해줘야 될 건 하셔야 돼요. 네. 그 단계가 이제 tolerable 단계. 이때 여러분들 액션 안 취하면 다 독성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독성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이제 인지 기능 저하 오고 그다음에 뭐 호르몬 교란 와서 뭐 우울증이든 뭐 불안이든 뭐 이걸로 다 넘어가고요. 무기력 오고 이 단계로 다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혼자서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톨러러블일 때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나의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행위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세 군데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게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가는 화장실, 양치하시기 전에 화장실에 저는 포스트잇을 붙여요. 해야 되는 행위가 있으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냉장고에 붙입니다. 냉장고 항상 여니까. 그리고 집에서 나가는 그 대문 앞에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3번을 봐요. 체크해야지. 그 대문에서 보고 나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체크해보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하나 이렇게 명상해서 바디 스캔하는 거 하나하나 하면서 불편한 곳이 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풀어줄까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프 케어를 해야죠.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 키우실 때 초기 3년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신체 발달 중요합니다. 신체 발달이 곧 두뇌 발달인 게 첫 7년이기 때문에 첫 7년 동안은 두뇌 발달 시켜야지 하면 신체를 열심히 굴리면 됩니다. 신체랑 두뇌랑 신경회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첫 7년 동안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그 두뇌의 그 시냅시스를 연결하는 데 되게 좋아요. 경험의 자극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공부시키고 뭐 이런 거 사실 뇌과학자에게 물어보면 다 시간 낭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첫 3년 동안 정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면 생각을 안 하실 거니까. 생각을 안 하시면 너무 들었던 옳은 말을 제가 할 거거든요, 지금. 다 들어봤던 말을 제가 할 거라서 들어봤던 말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3년 동안 초기 3년에 인간에게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 초기 3년에 되게 중요한 게 뭐더라? 이렇게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워크숍 하고 이러면 이렇게 그때 생각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수민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 거 같으세요? 애착 관계 아닐까요? 엄마. 애착. 애착. 그죠. 애착도 들어봤고 안정감. 그렇죠. 교감, 할 만한 세상. 교감. 교감, 교감. 네. 또 뭐 들어보셨나요? 뭐였을까요? 스킨십, 스킨십, 만지는 거. 네. 행동이죠. 어떤 정서를 위해서 스킨십을 하실 거예요. 야, 스킨십 가지고도 저 진짜 1시간 동안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스킨십을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싹 다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왜 스킨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가. 네. 애착, 안정감. 대화. 대화. 이제 한번 다 들어보셨을 그 말씀을 드려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정서는요. 첫 1년, 2년, 3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안전하고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이 사람이 안전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 신뢰감.
네, 신뢰롭지 않으면 벌벌벌벌 떨면서 맨날 노심초사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게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관된 행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첫 1년 동안에 거의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1년 동안 요것만 사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만져주고 대화하고 교감하고 이건 행동이죠. 그죠? 제가 여쭤봤던 건 정서. 어떤 정서가 중요한가. 자, 첫 3년 동안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뭘 만들냐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대체 뭔가요를 여쭤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자존감은 뭘까요? 나를 믿는 거? 나를 믿는 마음.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네. 자존감은 뭘까요? 뭘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믿음이 매사의 기본이 돼요. 바탕이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오는 거. 자신감을,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호감도. 그러니까 딱 나는 내가 좀 괜찮아. 이러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괜찮다. 네. 이렇게 되면 나를 믿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신 건 이 개념에서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저한테 양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니까 뭔가 좀 시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매사에 자신감이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를 싫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호감도를 바꾸진 않아요.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야, 나 자신 없어. 왜 나한테 시켜. 아, 나 못해. 이게 나를 싫어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건에 야, 나 못하겠다 하는 이런 거죠. 그 자존감 높다는 사람이 다 매사에 자신감 있고 그러지 않아요.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갑자기 한번 불끈하면서 자신감으로 막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자신감 있게 잘 했는데 자기 자신의 자존감 높다는 사람 진짜 많고요. 그래서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호감도예요. 호감도. 그래서 가장 쉽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딱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럼 바로 딱 얘기하셔도 난 내가 좋아요. 난 내가 좋다는 게 난 너무 잘해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얼렁뚱땅 뭐 사고도 많이 치고요. 아유, 저 잘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저 항상 바닥 깔아주고 있어요. 근데 난 내가 좋아요. 결과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얘기 가장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감정과 아이가 인식하는 세상과 아이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나는 몰라요. 그걸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다 나 미쳤다 그래요. 근데 야, 내가 볼 땐 니네가 멍청하다. 야, 너 지금 너 재속이신 아니야. 어떻게 판단 그렇게 해. 이런데 내가 볼 땐 니네가 다 허탕이야.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살아갈 세상인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죠. 뭐 굳이 남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에 대한 호감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자,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는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생겨요. 어릴 때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나 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갑니다. 소개팅을 가요. 소개팅 와서 이제 상대방 이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매너가 좋아요. 숟가락도 놔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요? 몸에 밴 습관. 정확해요. 그냥 이 사람은 자신의 그냥 성향대로 했을 수 있어요. 물론 좋아하면 어떤 매너도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너를 가졌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자존감은요. 어릴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반응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엄마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 좀 귀한 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너무 이쁘다 그러면 나 저 사람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나 좀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 내 딸. 난 네가 너무 좋아. 이건 그냥 애정이지 자존감하고는 좀 바로 연결되기가 어렵거든요. 자존감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야 돼요. 너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궁금해? 이러면서 나를 되게 귀하게 여기네?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 이게 나에 대한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나 없나 이게 자존감이에요. 호감이라는 건 관심이라는 거예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미팅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매너를 취했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 나 관심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죠. 얘기를 잘 들어줘요. 이것도 이 사람 성격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관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질문을 해요. 자꾸 나한테. 그래서요.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지 이제 진짜 관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한테 관심 보이고 질문하고 내 이야기에 시간을 쏟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어머,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네. 나 좀 관심을 끌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반응으로 인해서 나는 이 사람을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보인 걸로 내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이 사람에게 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네가 나는 참 관심이 간다. 물론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싫은데 나한테 관심 보이고 이러면 막 싫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호감이 생기려면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거는 그냥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청 기술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공감 기술 배우고 이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의 매너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존감으로 가려면 나에게 호감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내 얘기를 잡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으로 생기는 게 내 자존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를 맨날 이쁘다 그러고 그러면 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조건적인 사랑에 피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쁜 행동을 하니까 이쁘다 그러고 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이쁘다 그러고 내가 성적 잘 받아오니까 아이고 대단하다 그러고 이러면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가 오고 이제 자기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자존감이 되려면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셀프 케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우리 두뇌의 회로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반응, 내가 보는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면서 이걸 형성을 해요. 그래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고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세상의 반응으로 지금 나의 위치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자존감이 갑자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또 반응을 찾아야 되죠. 아,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저 사람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항상 뒤로 놓고 쟤를 먼저 앞으로, 저 사람을 먼저 앞으로. 그래서 나에 대해 좋은 감정이 들게 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감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속되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건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에 의한 조건적인 거니까. 이건 자존감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진짜 자존감은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관심이라 그랬어요.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달팽이님 소리 뮤트 됐어요. 예, 선생님 것도. 네. 어디부터 얘기가 됐나요? 자,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야 됩니다. 이 자존감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과가 안 좋아도 나의 정신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자존감이 있으면. 뭐 그 결과에 상관없이 뭐 나는 내가 괜찮다가 되니까요. 생은 그렇게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가 괜찮았다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 뭐다 이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살아온 이 삶에서 나라는 인간이 꾸려온 이 생에서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나 좀 괜찮았다 이 감정을 가지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은 어디서 나왔냐?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이 모두 다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지혜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생이 괜찮았다 이러고 눈 감으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게 내 생이에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다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반응을 바꿔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바뀝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힘들어요. 이해관계가 막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무슨 가스라이팅 되듯이 막 상대방에게 막 비위를 맞춰가면서 막 나의 감정을 얻으려고 이거는 이제 타겟 잘못 잡으시고 방향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올리려면 아까 자존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냐면 칭찬이 아니라 관심이라 그랬어요. 네.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억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만 관찰하듯이 무슨 보고서 쓰듯이 가만히 관찰하시는 겁니다. 평가하고 이렇게 무슨 권선징악을 만들어서 뭐 좋은 이야기로 교훈을 줘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관찰 보고서만 쓰시면 돼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선택을 잘 하시게 될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나한테 편한 옷, 내가 잘하는 거 이걸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나를 잘 알면 이렇게 결과도 좋아지지만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결과가 좋아져서 심리가 치료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 사실을 좀 선명하게 보는 데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흐릿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그냥 뭔지 알겠다.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 인식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 보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 보고서 하고 나서 결론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야지 이거는 나중에 하실 일이에요. 지금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 막 리스트, 투두 리스트 적으셔가지고 막 그거 제끼고 기분 좋다. 이거는 위안일 뿐이고 이건 진짜 나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쳐요. 번아웃에서 오는 무기력감은요. 좀 고치기가 힘들어요.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이 되는데 그걸 채우려고 또 뭔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럼 번아웃을 계속 부추기는 것뿐이라서 그냥 연기만 계속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인이 되면 진짜 하셔야 되는 게 비조건적인 만족으로 자존감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의 반응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과 나와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자꾸 올리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애 초기 3년이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아침이네. 오늘 아침부터 생애 첫 3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의 뇌의 상태에 맞는 방향을 해야 되니까 아기였을 때 나의 주 양육자의 반응에 의해서 생겨났던 자존감의 그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뇌의 방향이. 지금 이 두뇌로는 그게 아니에요.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비조건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건 목마르다고 마시는 소금물과 같아요.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지고요. 이제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그럼 이제 가짜예요. 그래서 나랑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자, 나하고 관계 가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심리치료 쪽에서 좀 고치기 불편하다. 치유가 되게 오래 걸린다. 이거 되게 힘들다 하는 좀 양상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뭘 할 때마다 비난하시고 뭘 할 때마다 질책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행동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자책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그런 양상이 많아요. 그런 줄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합니다. 나를 벌주는 얘. 내가 말 실수를 했다. 행동을 잘못했다. 집에 왔는데 나 바보야 바보. 미쳤나 봐. 나 바보야 바보야. 이거 비난이에요. 이거 한 시간에 뭐 3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심리치료 학자 만나도요. 이거 보통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만 작업하기도 해요. 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평생이 쌓여가지고 지금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툭툭 던져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자기 비난하고 벌 주는 예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했을 때 나 바보다 바보. 아니 그냥 그날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그날 필요했던 나의 기능이 안 터졌네. 나의 포텐이 안 터졌네. 그날은 좀 잘 안 됐다. 이러고 넘어가셔야지 왜 자꾸 나한테 화살을 돌리냐고요. 나 바보야. 난 뭐 해도 안 되더라. 이거 나 비난하시는 거고 나한테 관심 없는 거고 호감도 자꾸 까먹는 겁니다. 두 번째. 옷을 입을 때 이거 뭐 아름답든 편안하든 내 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몸 이거 안 돼, 안 돼. 그냥 가려. 이 몸매로 저 옷은 안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의 몸에 대해서 가지는 방향이 자꾸 자기 몸을 미워해요. 그리고 살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버려요. 살 빼야 저거 입을 수 있어. 살 빼. 이 몸매로 저 옷을 입겠다는 거, 안 돼. 막. 그래서 자꾸 자기를 지적하고 막 이래요. 이거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거 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나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예쁜 옷을 한 계절에 예쁜 옷을 하나 사지도 않지만 뭘 한 개 사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아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거 입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옷장에서 이제 애 낳고 나서 딱 3년 그 육아 끝내고 나서요. 이 방향을 알았어요. 이 생활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옷장 열면요. 저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옷을 고르지 내가 좋은 옷을 아껴두지 않아요. 이거 입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입을 시간이 없어도 뭘 하게 되면 입을 시간 없으니까 안 사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조금 만족스럽다, 나 좀 기분 좋았다 이러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멋있어 보이는 옷 입고 혼자 어디 가서 막 항상 이렇게 사는 것처럼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고 막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싶은데 그게 우리한테 되게 럭셔리한 삶이잖아요. 애 키우면서 살다 보면. 이걸 한번 했을 때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날 감정으로. 근데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몇 번 안 입으니까 뭐 왜 사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옷장에 있는 예쁜 옷들은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예쁜 옷 입을 때 좀 민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아무 때나 이렇게 가요. 민망하지 않게. 예, 괜히 막 멋스러운 옷 입고 친구 만나면 막 민망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쁘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민망해요. 막 새 옷 누가 너 새 옷이네 이러면 막 민망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나가요. 아무 때나. 예,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살의 몸매와 그 옷만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면서 39살일 때 막 몸매와 옷 이거를 막 되게 비난을 하는데요. 72살에 내가 볼 때는요. 39살 그거 아직 한창이에요. 아직 한창이에요. 제 친구 중에 의사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대학 졸업했는데 다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 된 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노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 그 사람들의 몸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습관, 행동 습관을 보잖아?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인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야, 신체가 그렇겠다. 나는 정서에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살아보니까 있잖아. 다 상실이더라, 이 녀석아. 젊은 날과의 상실, 나의 좋았던 날들과의 상실, 그래서 그리움. 나는 이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지금 되게 충격인데 이렇게 돼서 40대, 지금 저는 40대고 50대, 60대 내가 이분들을 보면 아 이거 어떻게 견디셨지 이 마음을? 이 생각이 들어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분들에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셨나.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옛날에 이제 농경사회는 노인분들이 되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절을 지내면서 계절에 대한 감이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오래 사신 분들에게 계속 그 농사법을 여쭤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사회로 가면서 기계가 다 해주니까 기계를 잘 돌리고 생산성이 좋은 젊은이들에게 가치가 옮겨가면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우리가 노인분들을 좀 짐으로 취급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는요.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삶에서 어떤 거를 생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방향, 그것에서 오는 힘, 이걸 얻어야 돼요. 젊은이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30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잘 몰라요. 막 이렇게 생산성과 막 이런 게 집중을 해야 되는 때예요. 막 그때 갑자기 막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무 이르죠. 자, 그런데 35, 40쯤 되면 이제부터는 삶에서 내가 뭘 이뤘나 이루지 않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업을 좋은 걸 가졌든 직업을 잃었든 원하는 거를 이뤘든 이루지 못했던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삶이 힘들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거든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과 감정 때문에 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거는 이미 그 길을 가 보신 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운동하러 가실 때 무엇이 나를 비난하는 얘기인가 이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운동하러 가실 때 어제 먹었던 음식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네. 나 너무 충동적이었어. 그러면서 난 그것도 못 참아. 나 왜 이래? 또 나를 혼내죠.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시냐면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여러분들 아니고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혼을 내고 뭔가 경각심을 심어줘야지 행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찰을 한 게 떨어졌고 뭐 우리 경쟁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팀원들을 딱 만나는데 상사분이 우리를 대하기를 누가 오늘 잘못한 거야? 뭘 못했어?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호감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근데 이미 끝난 일 끝난 일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방향이 다음번에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안 된 거 좀 체크 좀 합시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좀 잘 찾아내 봅시다. 우리가 뭐가 안 됐나 찾아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건으로 가야지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뭘 잘했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타인으로 통해서 타인에게 호감을 못 가지는 행동을 나 자신에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나를 혼내키고 막 이렇게 막 매를 때려야 되고 이래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시겠다는 건데 나를 너무 멍청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개, 돼지, 소도 아니고 때려야 뭘 하는 그런 인간으로 나를 내가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 어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요. 감정이 있어서 먹은 거예요, 그때. 충동적으로 된 때도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어제 그건 그거예요. 거기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끌고 오지 마시라고.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한테 호감이 어떻게 갑니까? 안 갑니다. 죄인으로 두지 마시고, 아이고, 어제 또 먹었다. 먹었어. 그럼 어떡해? 빼면 되지 뭐.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이 죄책감의 이 살들, 어우, 이 미운 살들을 빼자. 그래서 내 살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해. 이 방향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자꾸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사건은 사건으로 해결하세요. 그냥 지방을 빼야 되니까 달리는 거지. 아, 어제 지방이 좀 쌓였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러 가는 거지. 사건으로 주어진 나에게 자꾸 비난하지 마시라고요. 나 또 이랬네, 저 이랬네, 뭐 이런 거 하시지 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죠. 그리고 저기 어린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자꾸 이쁜 접시에 음식 주시고 아이들 음식만 맛있게 주시고 나는 그냥 어디 통에 있는 거 후딱딱 먹고 지내고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우리를 보는 눈을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엄마를 존중하라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그렇게 안 이쁜 접시에 너 먼저 먹고 막 이러고 좋은 건 너 먹어라.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나를 푸대접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고르실 수 없을 거예요. 뭐 되게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세팅은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쁜 접시에 담아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허겁지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이들이 목격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신을 되게 아끼네? 내가 우리 엄마를 푸대접하면 안 되겠다. 네. 이 이미지를 365일 몇십 년 동안 심어주시는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사랑이라고 이해할 거라고 그건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에 이해하는 게 적어도 15세 이상부터 해야 조금 시작되는데 그런 거 설명한다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좋은 접시에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뭐 아무거나 집어먹고 뭐 그냥 빨리 먹고 뭐 그냥 입에 이렇게 뭐 빵 쪼가리 물면서 막 뛰어가고 이런 사람한테 어우 너무 귀한 일 하시느라 바쁘시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좀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좀 타인으로 보셔서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가지나? 이렇게 항상 체크하시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나? 좀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은 나에 대한 관심으로 생기는 겁니다. 칭찬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관심만 좀 가지세요. 관심만 좀 가지시고 저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두뇌가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빨리빨리 배워요. 그래서 나쁜 거에 악영향도 좀 빨리 받는 게 좀 이게 장단점이긴 한데 우리들은 이제 뇌가 좀 굳었어요. 여전히 뇌 가소성이 있어서 뭐 계속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존감을 올리시려면 이런 연습들을 구석구석 자주자주 아주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걸 냉장고에 붙이셨으면 좋겠고 내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남이 봤을 때 혹은 나 자신이 봤을 때 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로 내가 나를 대하고 있나? 요거 항상 체크하시면 이제 옳은 방향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